저희 첫 번째 주부터 바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이번에 이제 그 손흥정 감독과 관련된 이슈 요거를 저희가 좀 먼저 네.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네. 손흥정 감독을 이제 그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쪽에서 그 고소를 했는데 거꾸로 지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물론 손흥정 감독도 처벌은 받겠지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.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일단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손흥정 감독의 변호사를 불러다 놓고 1억 원을 비밀리에 주겠다.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1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게 변호사의 직업윤리 그거에 위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나 배임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그렇겠죠. 아니 그렇죠. 그러니까 합의금 많이 받아주면 그 중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무조건 아. 받아달라고.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합의의 당사자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합의를 하는 대로 이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음. 이렇게 그 내가 1억 준 테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그 변호사한테 불법을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한 그 조직에 손해를 끼치다. 그리고 그 이익을 나눠 갖자. 그 어. 손해만큼 이런 파렴치한 짓이죠. 사실. 근데 저는 이 아버지 보면서 좀 놀란 게 네. 어떻게 이렇게 일반인이잖아요, 이분은. 이분은 그냥 일반인이죠. 뭐 다른 것도 아니고. 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, 거짓말도 네. 대놓고 국민들한테 치고 이럴 수가 근데 있는지. 그거는 우리 성 대표가 한문철 TV를 안 봤기 때문이야. 한문철 TV 보면은 정말 온갖 진짜 군상이 다 나옵니까? 네, 정말 인간의 추악함이 거기 다 나와. 저는 거기서 많이 그렇습니까? 단련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애가 거의 진짜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뛰어들었는데도 그냥 네네. 들어놓고 그리고 뭐 주차했잖아요. 그러니까 어. 주차하다가 잠깐 박았는데 뒤에 어. 사람이 있었는데 주차하다 박으면 얼마나 이게 다칩니까? 그렇죠. 다들 들어 누워서 네 명이 뭐 목 짚고 나오고 뭐 이런 온갖 군상이 다 나오고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건데 아. 이 정치권이 뻔뻔스럽기 때문에 그 정치는 우리의 거울이잖아. 그렇죠.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뻔뻔스럽게 그냥 돈과 이런 걸 챙기는 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범죄자가 대통령 될 수 있는 세상. 그리고 뭐 나머지도 다 이렇게 돈 챙기는 거죠. 아들을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. 일상이 된 거죠, 그런 게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. 예.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여론이 확 뒤집히다 보니까 네. 이 아버지 측에서 꺼낸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녹취록이 공개된 것 자체가 아이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네. 근데 이건 좀 비상식적인 얘기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네.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를 막 혼냈던 그 네. 장면. 그거를 이제 뭐 녹음하고 녹취를 네. 해가지고 그게 언론 방송에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뭐 2차 가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. 이거는 지금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합의금에 대한 녹취록인데 이게 왜 아이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거죠? 2차 가해 네. 측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아버지란 사람이 음. 난 아이의 피해는 이제 크게 관심이 안 두고 이제 나의 피해를 뭐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 피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사실 아이로 봐서는 그게 더 그러니까 그거죠. 그게 그렇죠. 네. 우리 아버지가 나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구나라는 어. 생각 때문에 아이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친 요구.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라는 전혀 사실 이 아카데미랑은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건너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버지가 좀 부끄러워하고 좀 이제 찌그러져야 되는데 이 논란이 이 아버지가 반항하면 할수록 네네. 더 커 이를 키우는 거라고요. 그렇죠, 그러니까 그렇죠. 이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일단은 됩니다. 근데 지금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, 2차 가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논란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녹취록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아이로 계산하면은 1,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예. 내가 안다. 그러니까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게 특이 사항이다 이렇게 또.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뭐 정말 돈으로 그냥 환산하려는 그런 게 너무 보이잖아요. 요즘은 아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들도 뭔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. 강아지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파렴치한 모습은.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에 대해서 논란이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송 감독 측이 이제 그 돈이 없다. 그럼 뭐 5억이나 이런 걸 줄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녹취록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 봐주는 변호사가 이땡땡 변호사다. 판사장 출신 아시죠?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. 이거 자체가 일종의 협박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. 게 야, 너 내가 지금 나 봐주고 있는 변호사 누군지 알아? 판사 출신의 그 변호사야. 너 까부지 마라. 이게 자체가 협박죄로 또 적용이 될 수가 있죠. 네.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축구협회에 운운하면서 내가 거기에다가 신고하면은 자격증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. 5억 10억이 아깝냐라고 얘기하는 거. 이거는 협박에다가
금품을 요구하게 되면 이게 공갈이 또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갈죄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비밀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마찬가지로 5억과 10억을 요구한 거, 언론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5억 10억을 요구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갈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이거의 그 근본적인데 뭐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. 저는 음. 그러니까 요새 이제 아동학대라는 게 네. 정말 그 아동학 단어는 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아학이라고 네네네. 할까? 아학. 아학이라는 네. 게 어. 조금만 뭐만 해도 예를 들면 뭐 음. 주호민 같은 경우 특수교사가 뭐 이제 말을 뭐 한 거, 난 너 싫어 이런 거 가지고도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세상이에요. 그러니까 아동학대 인정 범위가 너무 좀 광범위하고 네네.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협박하려는 게 나와요. 마찬가지.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 남자를 요새 무고 많이 하느냐?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세고 그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거의 그 일반적인 진술의 일관성만 있어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쵸. 여자들이 쉽게 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아동학대도 저는 과연 그 진짜 단어는, 네. 아학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학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원래 아이들을 더 잘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. 그런데 그렇죠. 이게 너무 일반화되잖아. 이게 너무 심해지면 너무 과해요. 과하게 네. 되면은 실제 아이들이 보호를 못 받아요. 오히려 어. 보호를 못 받고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려고 하는 애들이 축구를 잘하게 못하게 되고 뭐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. 교육을 애들이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.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재판하면 아학이 나오거든요. 그렇죠. 아학이 네. 나오고 그에 대한 처벌을 세게 받기 때문에 누가 아들 예, 가르치겠냐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. 그걸 이제 빌미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. 이건 진짜. 그러니까 저는 폭력을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단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뭐 선생님의 그런 거를 그냥 뭐 사랑으로 이렇게 뭐 사랑으로 어떻게 좀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요만큼 그러니까 정말 축구하다가 정말 공에 맞아서 먹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뭐 아유. 학교가 관리를 소홀했다고 하는 거는 좀 그쵸. 너무 심하지 않냐. 이번 사안은 뭐 다른 얘기지만 이게 아동을 진짜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나아가서 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촘촘하게 돼 있으면은 그게 또 역효과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. 자유를 네. 또 이제 억제하게 되는 것이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뭐 초등학교 유소년 교실에서 뭐 손흥민을 길러낸다. 전 이런 게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네. 손흥민 감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축구협회 쪽에서 뭔가 징계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앞으로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요. 애들 이거 할 수가 있겠어요. 이 정도 어떤 규모로, 이 정도 퀄리티로, 이 정도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손흥민 감독 말고는 없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. 손흥민이라고 한 선수가 또 뭐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건데 정말 그러니까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. 법원은 아마 일단 검찰도 기소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건- 좀 뭔가 약식 기소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형태로 이거는 좀 해주면 좋지 100% 않을까. 빼박이고. 근데 진짜 아동학대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사실 대치동에서 진짜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도 고소하면 그거는 이거보다 몇십 배 더 큰 폭력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냥 폭력이 아니라 진짜 애들을 갖다 완전히 그 공부 기계로 만들잖아요.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부모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방치가 되고 이런 거가 오히려 부각되는 현실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.